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화 내 사랑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영화 좀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그 영화의 겨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쵸. 눈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쌓여 있고.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이불 딱 덮고 보시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따뜻함이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영화니까 추천드리고요. 또 이 영화 말고도 여러분들 보시고 되게 좋았다, 알편심에서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영화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알편심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 꾸준히 하다니 저희 스스로도 놀랍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는 쉽고 그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꾸준히 오래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몇 개월 해놓고 그렇게 오래 했다고 유세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매주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한 우물을 파야 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러면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혹은 전문가가 되려면 오랜 시간을 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지만 참 쉽지 않아서 저희가 전문가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힘든 걸 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최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개념인 그릿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그릿을 가지고 알편심에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그릿이라는 것이 G-R-I-T, 그릿, 이게 네. 좀 단어로서는 좀 생소한 단어죠. 그렇죠. 근데 우리말로 또 번역하면 좀 어색해요. 보통 뭐 투지, 기계, 끈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딱 그 개념을 들어맞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연구자들도 그냥 그릿이라고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그릿은 대 박사님 연구 주제이기도 하죠. 네, 저의 관심사고 최근에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대 박사님을 그릿 전문가로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또 전문가라 하시면 또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죠? 굉장히 책임감이 생기는데요. 제가 아는 거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네,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릿의 정의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연구자가 안젤라 덕월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구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미국에서 가장 핫한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뭐 천재들에게만 준다는 그런 상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사람과 이 그릿이라는 개념을 2번이나 언급을 했대요. 뜰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분야에서 좀 뛰어난 성취를 낸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뭔가를 좋아하고 웬만한 역경이나 고난도 극복하는 끈기 있는 노력을 했구나,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개념, 이 힘들을 모아서 그릿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장기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꾸준한 열정과 노력, 이게 바로 그릿인 거죠. 들어보면 여러분들 되게 혹하실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싶다. 그릿 네. 한번 나도 개념 장착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릿 이 설명만 들으면 조금 덜 와닿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하위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릿을 덕월스는 2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거 안에 크게 2가지 개념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관심의 일관성, 흥미의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좋아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떤 거를 뜨겁게 잠깐 좋아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어디에 팍 빠져들었다가 며칠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릿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되 꾸준히 변하지 않는 관심사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요인인 관심의 일관성, 흥미, 이 요인은요, 여기에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릿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문항들이 있냐면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 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된다.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일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방해를 받는다. 나는 한동안 새로운 생각이나 계획에 사로잡히지만 곧 관심을 잃게 된다. 나는 달성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 일에 꾸준히 집중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흥미,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꾸준한 노력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인데 이 문항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릿이 높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5점 척도 1, 2, 3, 4, 5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게 되는 거죠. 문항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나는 부지런하다. 좌절은 나의 의욕을 꺾지 못한다. 나는 수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 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뭐든지 끝낸다.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도전을 위해 좌절을 극복해 왔다.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걸스가 제안한 문항들만 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 왔어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릿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문항 중에요. 제 관심을 끄는 문항이 하나 있는데요. 관심의 일관성 요인에 있는 문항인데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면 이건 그릿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어떤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해서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관심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심을 갖고 그 활동에 몰입하면서 또 일종의 그 과정에서 뭔가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그릿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마 마거님의 의문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이라던가 되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뭐 하나만 계속 꾸준히 좋아하는 게 더 부적응적이거나 좀 이렇게 성과가 낮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꼭 하나를 계속 꾸준히 좋아해야 돼? 그냥 그렇죠. 그때 마음 가는 대로 좋아할 수도 있지. 그것도 건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릿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그 말씀을 하세요. 뭘 그렇게 평생 끝까지 한 우물만 파야 돼. 이런 거 부담스럽다 하시는데 저 역시도 좀 그렇더라고요. 뭘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해야 돼.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더걸스는 이 관심이 지속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봤을까 찾아보니까 2년 정도 봤더라고요. 2년 정도면 양호하네요. 네, 그래서 한 연구에서 그릿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교사들을 선발할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한 활동을 2년 이상 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한테 높은 그릿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건 곧 2년 정도 했으면 꽤 오래 관심이 유지된 걸로 본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제가 이 질문한 게 제 얘기거든요. 근데 2년 정도라면, 수용하실 수 수용이 있겠어요? 되네요. 네. 그래서 이 그릿을 또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하나만 좋아해야 되고 이런 거는 또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은 싫어하고 이렇게 휙휙 바뀌는 관심은 그렇게 그런 지속적인 성취에는 좋지 도움이 안 않다. 되고, 또 그건 사실 진짜 흥미가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 더걸스가 책도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책에서 초반부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은요. 이 그릿이라는 개념 자체가 노력, 끈기, 계속 노력하는 거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능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도 노력만 하면 다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는, 물론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신경이 0인 사람이 있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런 사람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최소한 그래도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미니멈의 생각이 재능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재능에다가 노력을 곱하면 스킬, 기술이 된다. 그리고 이 스킬에다가 또다시 노력을 곱하면 성취가 된다. 그럼 이 공식 두 개를 합치면 재능에 노력을 제곱해서 곱하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강조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걸스는 이 그릿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제안한 공식에서도 그렇고 그 무엇보다 노력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가 되게 탁월한 성취를 보이면 타고났다. 쟤는 진짜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의 이면에는 재능 탓을 해야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죠. 근데 일침을 가하는 말이네요. 노력하지 않고 재능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좋은 성취를 기대하는 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이 곱하기라는 점에 또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탤런트가 재능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노력을 쏟아 부어도 0이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릿이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오히려 탤런트가 0이면 그 많은 노력도 어쩌면 0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만 돼도 된다는 거죠. 재능이 1만 돼도 곱하기 하면 노력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취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재능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재능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노력이 결정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국민 영웅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네요. 연아 씨 요즘 잘 지내시나요? 저도 요즘에도 종종 그 밴쿠버 올림픽 영상을 봐요. 너무 좋았죠. 감동하면서 보는데 김연아 선수 하면 우리가 노력의 화신이잖아요. 그 투지 맞아요. 정말 아마 그릿의 대명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선수지만 재능도 분명히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그 또래에서 그 정도 재능들은 있었을 거예요. 다른 맞아요. 선수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아마 제곱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중간에 탈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아마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실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영재 소리 듣고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평범해지는 그런 거 많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걸스는 이렇게 말해요. 재능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어린애들일수록 재능이 뛰어나면 남들에 비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성취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제곱의 노력을 해온 사람들을 따라잡지 그쵸.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너무 그 재능에 칭찬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재능의 저주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릿이 여러분들 좀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릿이라는 개념을 정리하자면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좋아하는 게 있는가,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의 마음이 꾸준한가. 2번째는 끈기.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역경을 극복하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3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고 이거 해서 뭐 할 건지 나름의 장기 목표가 있는가. 이 3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그릿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릿이 높으면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겠네요? 네, 맞아요. 제일 유명한 연구가 미국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이제 살펴봤더니 이 그릿이 높은 애들은 성실하기도 하고 자기 통제력도 높기도 한 건 사실이에요. 네. 좋은 걸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여름에 굉장히 고되고 힘든 한 3주 정도의 긴 훈련을 한대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좋은 학교이고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애들이 이 고된 훈련을 많이 통과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본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실하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애들이 이걸 잘 통과할 것 같지만 연구 결과는 그릿이 높은 애들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자기 통제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것만 가진 것으로는 그 고된 훈련을 완전히 통과하지는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의식이 있고 또 자기가 이 훈련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하는 이 그릿이 있는 애들이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내셔널 스펠링 비라고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철자를 겨루는 그런 되게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라운드까지 누가 진출을 하게 되는가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은 애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 대회를 준비하는 게 보통이 아니고 많게는 몇 년 동안도 그 대회 하나를 준비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걸 해내는 힘이 바로 그릿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것은 그릿이 높은 애들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이제 사람들은 어린애들이니까 왜 게임하듯이 재밌게 놀이하듯이 단어 공부를 한 애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릿이 높은 애들은요 단어의 어원을 공부한다든지 어릴 때 막 빽빽이 이런 거 기억나세요? 깜지? 네. 그것처럼 무한 반복 쓰고 외우고 이런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공부를 많이 했더래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또 잘하고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어원을 공부한다는 거는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거고 그거는 그 단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흥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일이죠. 그리고 깜지 쓰는 거는 되게 사실 지루하고 반복적인 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이겨낸다는 거니까 네. 그릿을 가진 학생들이 그런 걸 잘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그릿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결과물을 얻는가에 대해서 국내 연구도 살펴보면은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얘네들의 성적이 더 높고요. 또 재밌는 거는 학기 초의 성적에 비해서 1년 후의 성적을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적의 변화율, 그러니까 더 성적이 오르는 애들은 그릿이 높은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변화가 더 성장을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은 그릿이 높은 학생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대학생 연구에서는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도 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이 훨씬 높았어요. 그릿이 높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요즘의 학생들 이제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성적 맞춰서 대학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릿이 있는 애들은 애초에 자기의 관심사나 자기의 목표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삶을 살다 보니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아마도 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미래의 준비도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좀 미리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이 되게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도 좀 어려움이 생기면 지레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은 미리부터 관심 있는 거를 선택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좀 난관이 있어도 계속 한다라는 거니까 네. 진로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뭐 금연, 다이어트 이런 것도 그릿이 있을 때 더 잘한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일도 더 열심히 잘한다.
그리고 관계도 더 좋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좋은 건 다. 그린 연구자들이 아마 또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유의미하게 네. 나온 연구 결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 그릿이라는 개념이 연구가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된 신생 그러니까 분야네요. 굉장히 베이비 개념이죠. 그런데 벌써 한 5, 6년 전? 그러니까 그릿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갓 소개되었을 때 이미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입사원 기껏 뽑아놓으면 2년 만에 다 퇴사하고 없어지고 이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릿 있는 애들을 뽑고 싶다. 그러면 걔네들 회사에서 좀 힘들어도 잘 버티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기업에서 이미 고려하고 계신 곳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렇게 꼭 그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개념이었죠. 네. 그릿이 높을 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서 그릿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뭐가 달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지, 특히 이 어려운 난관에도 그거를 극복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그릿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게 또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릿이 정의 자체가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과 노력이란 말이에요. 장기 목표라는 거는 그게 뭐 얼마나 긴 목표가 됐든 한순간에 탁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나 좌절을 동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극복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되게 재밌는 실험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들한테 이런 영업 비밀 같은 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직무 능력 평가라고 하면서 진짜 시험을 치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시험은 정성껏 만들었지만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요.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가짜로 피드백을 줬어요. 막 채점하는 시간도 일부러 막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피드백을 줬는데 그 피드백이 굉장히 좌절스러운 것이었어요. 너 되게 이 능력 낮은 걸로 나타났어. 그래서 너 대기업 같은데 지원하면 입사할 확률이 굉장히 낮네. 뭐 하위 몇 프로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측정했어요. 그러면은 너도 나도 막 기분 너무 안 좋고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저희가 본 건 뭐였냐면은 그 피드백을 받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학생들한테 니네 그때 받았던 그 피드백 기억나? 뭐라고 받았었니? 이렇게 회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순간에 기분을 물어봤어요. 정서를 측정한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피드백을 처음 딱 받았을 때는 그릿이 높은 애들이건 낮은 애들이건 다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랬었지만 일주일 후에 물어보니까 그릿이 낮은 학생들은 여전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떠올리니까 또 화가 나요. 그런데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 사이에 그 정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는 자기만의 조절 기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뭔가 거기서 배울 점 이런 것들을 찾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나아갈 수 있나 이런 거 생각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무조건 막 너 못했어 라고만 하지 않았고 너 이거 되게 못했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면 잘할 수도 있을걸? 이런 식으로 좀 정보가 있는 피드백을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릿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좀 이런 건설적인 부분, 정보가 되는 부분에 좀 집중했던 거 아닐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울하거나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그 감정마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그 순간에는 수용하되 이후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터널 네. 시야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터널 시야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들을 이렇게 넓혀서 보면서 정서 조절도 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릿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설명 들으면 딱 떠오르는 개념 아마 이제 있으실 거예요.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죠. 그러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나 뭘 배우고 있지? 나 뭐가 달라질 수 있지?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은 굉장히 관계가 높게 나타납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저희 1회, 알편십 1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는데요. 그릿이 있는 게 되게 장기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 장기 목표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막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의 장기 목표는 몇 년 후의 목표야? 뭐 이런 거 물어봤더니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먼 미래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30년 후, 40년 후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더 재밌는 점은 그릿이 낮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3년 후, 5년 후 이렇게 짧은 기간을 생각하고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이렇게 긴 기간을 생각하지만 그 먼 미래를 상대적으로 되게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취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지각을 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떤 과제나 보고서의 데드라인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1년이 1년이면 시간 진짜 많이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막 놀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1년이라도 1년 금방이야. 벌써 계절 바뀐 거 봐.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놀기가 어렵죠. 오늘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같은 기간이라도 되게 짧게 지각을 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에 집중하는 힘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네,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래서 이 연구들을 조금 종합해서 보자면 그릿이 높다라는 것은 먼 미래를 가깝게 느끼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을 좀 긍정적인 태도로 해석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끝까지 해내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을 굉장히 와닿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릿 연구에서 얻은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그릿이 강한 사람도 그릿이 약한 사람만큼이나 어려운 일을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강한 그릿의 소유자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힘든 일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해낼 방법을 찾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힘든데 해야 된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릿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릿이 높아도 유형이 다르다 이런 결과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왜 자존감도 그렇잖아요. 자존감도 높은 게 좋다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또 너무 높거나 높은데 이상하게 막 너무 자존심이 세다든지 가짜 자존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가짜 그릿도 역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연구를 하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혔냐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특히 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연구해 보면 하나같이 다 그릿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릿이 높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좋은 결과들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릿이 분명히 높은데 불행하고 힘들고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그릿이라는 게 단순히 겉에서 볼 때 높다 낮다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특별히 막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누가 시켜서라도 어릴 때부터 그냥 너는 공부해야 돼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애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자라왔어도 그릿 검사를 하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라는 그 관심사 하나만 꾸준히 열심히 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그릿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생기게 되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책, 끝까지 해내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저자가 그릿처럼 보이지만 그릿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가짜 그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무조건 어떤 있어 보이는 성취? 이런 거를 하려고 거짓말까지도 하는 그런 걸 말해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군대 문제가 예민한가 봐요. 네. 그래서 막 그냥 국내에서만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뭐 어디 이라크 파병 갔다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취나 이런 거를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그릿의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가짜의 모습은 완고한 그릿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왜 남들이 늘 우리 인생에서 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 되게 소중한 누군가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해주면 듣기도 하고 좀 경로를 틀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완고한 그릿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그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정말 좋아서 이게 아니라 쪽팔려서 이제 와서 그만하면 쪽팔리니까 그리고 과시해야 되니까 뭐 자만심 이런 것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어떤 굉장히 성취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는 처음에 남들은 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꾸준히 밀고 나가서 되게 어떻게 맞아요. 보면 완고하게 보일 수 있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완고한 그릿을 가진 사람은 그 이유가 좀 과시하거나 쪽팔림을 맞아요. 감수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고집을 부리는 경우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거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는 되게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집을 피해서 성공했으면 그게 되게 건강한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했으면 그러게 왜 고집 피웠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고집의 적정선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어떤 순수한 열정, 관심에 의한 고집인지 보여주기식의 고집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처럼 보이는 그릿은 셀카 그릿이라는 게 있어요. 셀카 그릿은 이름에서도 좀 느낌이 오시죠? 셀프 카메라의 셀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가짜 그릿이라고 설명했던 거는 하지도 않은 걸 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라면 뭐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대회에서 입상했다라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한때 많죠. 왜 그런 게 유행했잖아요. 강남 엄마배 수영 대회 이런 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전혀 몰랐네요. 5명이 모여서 만들고 서로 돌아가면서 상 주고 이런 게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가짜 그릿이었다면 셀카 그릿은 실제로 성취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네.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즐거움보다는 과시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릿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공허하고 맹목적이고 고집스럽고 강박적인 그런 모습을 띤 그릿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릿이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그릿 연구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면은 막 인터넷상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뭐 그릿 측정하는 것, 뭐 그릿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면 무조건 있는 힘껏 노력하면 그릿이 발달하고 그릿만 가지면 뭐든 이뤄내지 못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진정한 그릿의 그 핵심 이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렇게 돈 냄새가 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릿이. 그쵸. 특히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애가 성공한대 라고 생각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키우려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검증된 바가 없어요. 이게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그릿이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딱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대박 사업이 되겠죠. 제가 이미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릿이라는 개념이 너무 대중에게는 노력, 끈기 이걸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릿의 방점은 노력이 아니라 열정,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라 열정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좋아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도 좋을 것 같은 열정이 느껴지는 활동이 우선 있어야 열심히 뒤따라는 거지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스카이캐슬의 영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까지 갔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릿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쫙 돌려서 그릿이 높다라고 평가된 학생들만 다시 추려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똑같이 그릿이 높다고 평가됐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다양한 그룹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릿이 높고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는 활동이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신나서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불안해서 불안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학생들은 그릿은 높게 나왔는데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없다고 표현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도대체 어떤 애들일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굉장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처럼 시킨 거는 꾸역꾸역 열심히 해왔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자기가 친구들. 좋아하는 거를 찾을 기회조차 박탈된 네.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산 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아마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허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뭔가 목표를 달성해도 뭐야 이거? 왜 안 기쁘지?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20대까지는 잘 달려와요. 그런데 30대 중반, 특히 이제 40대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면서 삶의 회의도 느끼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죠.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알편심에서 그린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릿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서 제 안에 이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던 단어는 열정이었어요. 저는 웬만큼 열심히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시키면 꾸준히 잘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해야 되는 일,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나는 뭘 좋아했는지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 스스로에게 되게 너 뭐 하고 싶어? 너 뭐 할 때 재밌었어? 어떤 게 그렇게 너한테는 열정적인 활동이니?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다고나 할까요? 네. 좀 신났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자기 자신한테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뭐 할 때 재밌었지? 뭐 할 때 힘이 샘솟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단서라도 생기면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야지 알거든요. 나 이거 하니까 정말 에너지 뿜뿜하네. 네. 생기가 도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 그릿
연구를 하다 보면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있어요. 이게 어떤 점이 있냐면요. 서구 문화에서는 좀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투라고 필리핀 연구자가 개발한 동양 문화권에 적용하는 그리척도에서는 상황 적응력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서 나는 이러고 싶지만 이렇게도 가고 나는 이걸 원하지만 부모들의 생각도 고려해서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도 그릿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 문화권과는 다른 모습의 그릿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런 열정이나 호기심, 흥미, 자신의 흥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보면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내 관심만 꾸준히 밀고 나가기에는 상황적으로 또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어떤 맞아요. 책임감이라든지 가족의 부양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그릿을 들으시면 좀 허탈하기도 하고 또 내지는 뭐 박탈감 또는 뭐 내가 그린 몰라서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분들도 처음에 자기 관심이 아니지만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분들의 꾸준함, 노력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는 관심은 좀 없었지만 상황 때문에 하게 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재밌어지고 또 흥미가 생기고 거기서 성취를 또 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문화차 연구에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황 적응력도 이 그릿의 한 가지 요인이다라는 게 좀 와닿기도 하고 의미 있는 연구이기도 할 것 같네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릿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 또는 내 아이를 그릿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릿이 과연 성장할 수 있는 개념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영국의 연구자들은요, 그릿이 거의 타고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유전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연구자들은 아니다, 노력하면 그릿이라는 특성도 키워진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 그릿을 이제 애초에 제안한 더걸스는 4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증명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발달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관심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특별활동 같은 거, 취미활동 같은 걸 어릴 때부터 좀 다양하게 해봐라. 해봐서 네가 뭘 좋아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 그리고 찾았으면 나는 이거 좋아 안 해?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계속 연습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는 것에 목적이 없어서야 되겠냐. 이렇게 하는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타인과의 연결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취하고 이런 목표보다는 남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타인의 행복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질 때 더 의미 있고 또 꾸준히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 힘도 받을 수 있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 이런 피드백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진력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망을 가져라.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 우리가 말했던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좋은 것들 하면 된다는 건데요. 좀 흥미 있었던 연구는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룸메이트를 이렇게 배정할 때 그릿이 낮은 애랑 높은 애를 같이 짝지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낮은 애들이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높아졌대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 꾸준히 노력해서 해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기가 생기고, 네.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배우잖아요. 일종의 롤모델처럼. 네.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 자녀가 왜 이렇게 꾸준함이 없냐, 왜 이러냐, 그거 다 여러분 자기를 무엇을 바라보는. 보고 있느냐, 내 자녀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쓰기가 되게 효과가 있대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스토리를 스스로 쓰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런 글을 썼던 사람들이 훨씬 더 성취도 높고 실제로 역경을 극복할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실제로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부딪히는 게 힘들다면 글을 써보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릿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그릿을 노력하면 다 된다, 더 열심히 해라, 노력이 제곱이라고 하지 않았니? 이런 쪽으로만 자꾸 쓴다는 점이에요. 근데 결코 그릿은 뭐든 노력으로 다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미 노력은 너무 강조해 온 것 같고 알편심 청취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거는 웬만큼 이골이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열정으로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뭘 재밌게 했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좋아하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좀 집중해 보는 것. 하고 싶은 일에 나의 노력을 투자해 보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남의 얘기로 들으면 되게 쉬워요. 아까 2년 얘기했는데 2년이라고 하면 뭐야? 엄청 쉽잖아. 막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뭐든지 2년 한번 해보시죠.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는 어떤 연수나 기간 같은 거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내가 열정을 갖고 재밌다고 느끼면은 사실 2년, 3년 금방 훌쩍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는 것, 이것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목표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이나 어떤 태스크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열정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릿 이런 개념들 얘기하면 그래 나도 그릿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 하시기 쉬운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알편영 내 사랑이란 영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행복해야 돼. 이 행복을 목표에 두고 막 그걸 쫓아가면은 사실 공허해지고 굉장히 삶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소소한 생활들에 집중하다 보면 행복은 뒤따르는 것처럼 이 그릿이라는 것도 내가 그릿을 가져야 돼. 그릿이 높아야 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하시기보다는 아까 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 가슴이 뛰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그 좋은 느낌을 느껴보시는 것. 이게 곧 그릿을 쌓는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릿이 요즘에 왜 이렇게 유행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실패나 좌절을 잘 못 견디는 거? 그래서 뭔가 꾸준히 하는 걸 힘들어하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릿이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막 집에 다들 한 자녀, 두 자녀 이러니까 오구 이렇게 하면서 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내 자녀가 실패할까봐, 좌절의 고통의 쓴맛을 맛볼까봐 막 노심초사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기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되게 좋은 환경일 수는 있지만 너무 그렇게 보호받는 전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환경에 있다 보면 그릿이라는 게 생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을 위해서 굳이 막 어려운 도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절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경험하다 보면 또 그릿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그릿이란 열정이란 주춧돌 위에 끈기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포기하고 싶어도 작은 돌 하나를 얹어나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